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두겸 울산시장의 민선 8기가 출범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임기 초반 울산 발전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현안 해결에 나설 준비를 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점일 텐데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이것이 김두겸 울산시장이 내세우는 울산시의 비전입니다.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울산 MBC 특집 대담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듣는다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두겸입니다. 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명절 추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취임한 지 2달 정도가 흘렀는데요. 정말 바쁘게 지내셨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 업무 파악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의 현안 문제가 뭘까? 그다음에 또 업무를 하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지 그런 업무 파악에 제가 주력을 했고요. 총체적으로는 울산이 과거처럼 그렇게 부자 도시에서 지금은 그렇게 부자 도시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울산을 다시 젊은 도시로 다시 잘 사는 도시로 부자 도시로 만들까? 이걸 제가 고민을 제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제 비전에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시정을 펼쳤는데 우선순위가 우선 일자리잖아요. 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우리 관계 공무원 또 정부 부처 많은 뭐 자문도 받고 또 공부도 많이 하면서 그간 시정을 운영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현황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고 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실지는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요. 참고로 예. 울산이 그래도 가장 잘하는 산업이 3대 주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잘하는 거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시정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것만 해가는 미래의 비전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혁신 산업으로는 수소와 전기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이 뭐 에너지 관계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잘 준비를 해야 위대한 울산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데 제가 중점을 두고 두 달 동안은 제가 열심히 시정을 보살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기존 산업을 주축으로 새로운 예. 먹거리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먼저 취임하자마자 아주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민선 8기 첫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제 이 평가라는 게 그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은 뭐 개인적으로야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또 그동안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시장이 업무 평가를 1위를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적지 않는 자신감을 또 심어주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뒤돌아보면은 1등은 언제든지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시정을 이끌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나 제 있는 그대로 제 정치적인 그런 성향대로 제가 과감하게 시정을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시민들로부터 늘 이렇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성적을 받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스스로?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서 우선 울산이 뭘 하려 해도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넉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존지연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또 정책적 면에도 중앙정부하고 많은 이렇게 교감을 느끼려고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시민분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 기대를 안고 있으신 만큼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추진력이 좀 붙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시장님의 1호 공약이 바로 울산권 개발 제한구역 해제 이 부분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이 알다시피 울산의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약 25% 정도 차지하는데요. 전국 대비를 해서도 그린벨트 해저율은 아주 낮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린벨트가 형성돼 있어서 이 도시 발전에도 많은 제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가서 울산의 지금 현실적인 그린벨트 문제를 많이 설명을 했죠. 특히 제가 대통령께 직접 설명을 좀 올리니까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느끼고 해당 부처에 울산 이 지비 문제, 그린벨트 문제만큼은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린벨트 해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울산에는 절실한 문제이고 또 그린벨트 해제돼야 울산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 관계 공무원도 울산 직접 찾아주시고 해서 아마 뭐 정확하지는 못해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일정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히 제가 이제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울산에 특별히 좀 많이 풀어달라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지역의 현안 문제는 지역이 가장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 권한을 지방에 이완해달라. 지방에 준다면은 그린벨트도 말 그대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환경 문제는 보존을 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울산 단체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해서 지비를 해제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권한 이양에 대해서 제가 중앙부처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국토부 관계자가 울산을 들렀다가 가셨잖아요. 그때 네.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이게 곧 가시화가 될는지 그 점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으면 안 내려옵니다. 뭐 부처만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있겠지만은 내려온다는 거는 이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울산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울산이 아주 오래전에 개발 제한구역이 설정이 돼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 이 말씀은 선거 기간 내내 말씀도 네.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세요. 다만 또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그럼 완충 녹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그거는 계실까요? 별개의 문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을 지방에 이관해달라. 오히려 지방에 이관해줘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마음대로 그린벨트 해제 못합니다. 지역에도 언론이 있고 환경단체 있어서 이 환경이 보존해야 될 부분 확실히 보존한다. 중앙부처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현안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존할 것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 이미 훼손된 지역은 개발해서 지역에 아주 그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를 주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환경단체에서 뭐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런 개념하고는 사실은 지비 해제, 권한 이양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효율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추진하겠다. 아이, 그게 환경과 개발은 이 공존을 해야 되고 네. 또 보존할 부분이 있어야 후손들에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은 확실히 보존하겠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늘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울산에서도 일자리 창출 문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안고 계실 텐데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신규 공장을 울산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할 수가 있겠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울산에 이제 자동차 메카 도시잖아요. 투자하겠다 발표를 하고 나니까 시민분들께서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죠. 여기는 노사. 그렇게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면은 기업가는 절대로 사쪽엔 투자를 안 합니다. 이 울산만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정서가 있어야 되고 투자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기업가는 합니다. 이제는 이제 대한민국만 볼 게 아니고 외국도 본다면은 어디에 기업가가 투자를 해야 그 기업에 요구하는 이윤 추구에 적합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여러 가지 그때 요인이 있어서 우리 기업가 울산에 투자하려는 의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친기업 성향은 아니지만은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풍토를 마련해 줬죠. 그러한 게 동성이 돼 있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노조에서 4년 연속 무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정서들이 다시 기업가가 울산에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열어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년 만에 울산에 자동차가 신규로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시는데 만약 투자 안 했다면 자동차 메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아마 울산에 들어오면은 일자리도 한 2,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고 그로 위한 울산의 내수 시장도 내수 경기도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투자하면서 다른 기업에게도 아마 투자 의욕을 상당히 이제 끌어당겨 줄 것이다. 저는 이제 시에서는 그거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풍토들. 지금까지는 이 덩어리 규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걸 좀 완화시켜 줄 것이고 시에서 또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데 시정을 집중할 것입니다. 네, 울산 안에서도 전기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심적으로 생산이 된다. 많은 부분에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울산의 전기차 지원금이 많이 적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이 그렇죠. 부분은 조금 보완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수소차, 전기차. 네. 이제 이 사실 그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이제 그게 해마다 이제 올해는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해주는데 울산이 그동안 먼저 선도주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타 지역은 이제 하는 거고 울산은 그동안 좀 보급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네. 예산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울산이 자동차 메카이면서도 앞으로 전기차의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 울산인 만큼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올 한 해 좀 뭔가 전기차 지원율이 낮아 보이지만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전부터 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에 지원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전기차가 울산에 신규 건설을 하는 만큼 저희들 좀 더 시 차원에서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취임하신 지 2달 동안 정말 현장 곳곳을 누비셨으니까 이번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울산에 짓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기업의 좋은 소식 같은 것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현대자동차가 신규 한 약 2조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 이후에 아마 기업 풍토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사실은 울산에는 기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인적 풀이라든지 또 아까 말하는 그 그린벨트 문제만 해결한다면은 상값에 공장 경제를 제공해 준다면은 들어올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 기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시장하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미 몇 군데서 이미 투자 의향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뭐 집이 해제해서 뭐 골프장이 들어온다든지 대형 리조트가 들어온다든지 기업이 신설하겠다든지 SO일이 또 뭐 약 9조 원 들어가겠다든지 또 고려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SK에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덕산 하이메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투자 의향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아마 조만간에
잭팍을 한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기업이 들어오면 그게 일자리 바다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유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제가 울산시에서 만들어내겠다. 이 첫 번째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꼭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근로자를 위한 또 숙소도 만들고, 근데 숙소 만들면 그냥 단순히 만들 것이 아니고 최첨단 숙소, 스마트 시티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각계각층 시민들을 만나는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최근 관심을 쏟고 있는 일자리 창출 이외에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 또 다른 현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울산은 사실 일만 꼬익꼬익 하는 도시잖아요. 뭐 일만 하고 좀 사실은 좀 쉰다든지 여유롭다든지 이런 게 참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화, 체육, 관광을 하나 산업화하자. 꿀뚝 없는 산업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이 이 기업하기 좋은 형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형태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더불어서 살기 좋은 좀 뭔가 문화가 숨쉬는 문화 관광 산업도 저희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를 바꿀 것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늘 놓치는 게 이제 이 복지입니다. 이 복지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번 추경을 본다면은 이 한 46%가 복지 예산 쪽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여러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저희들 적지 않는 이 꼼꼼히 사각지대를 챙기는 그런 행정도 저희들 지금 펼치고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나아갈 방향을 본다면 하나는 산업이고 하나는 문화, 체육, 관광이다. 그 사이에 이 복지라는 개념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일한 자 즐겁게 놀아라. 그 공간은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예, 이런 말씀. 일만 꼬역꼬역 하는 예. 게 아니고 좀 쉴 수 있는 여유 있는 도시도 그게 경쟁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한다고만 돈 많이 준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그와 상응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외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젊은 사람들 인재 유치라든지 비록 그 인재는 안 가더라도 자금이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근 부산이나 서울 가서 돈 쓰고 오는 게 우리 이 기성세대들이 직접 월급을 받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보다도 돈 더 잘 쓰는 그 계층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부모한테 얻어서서 잘 쓰는 건데, 그 자금 여기에 유출이라도 막으려면은 울산에 뭔가 좀 이렇게 재미난 도시, 즐길 수 있는 도시,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야 도시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축제나 문화 행사들이 속속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울산 생각보다 재미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시장으로서도 걱정이 되시긴 할 것 같아요. 올가을에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유행할 것이다. 이런 질병본부의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하고 문화 행사 이거를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일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이 코로나는 그동안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가 측 이 방역도 많이 해왔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자율적으로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통제를 없이도 나름대로 이제 국민들이 이미 잘 이렇게 예방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 잘 이렇게 스스로가 조심하고 예방하고 또 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늘기는 늘어나도 이게 아마 시민들이 좀 더디지기는 더뎌졌죠. 늘어나도 나름대로 그 규칙은 지켜가고 있더라.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만 해도 계속 정가 출세가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좀 수그러진 그런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정부나 시정부에서도 저희들의 위중증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변동이라든지 의약품을 어떻게 비치할 것이냐, 그것만 저희들이 신경 쓰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 맡겨도
될 만큼 성숙해 있다. 그래서 대형 이런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도 이제 거리 띄우기라든지 나름대로 마스크 쓰기 운동이라든지 개인 위생 철저라든지 이런 걸 지킨다면은 뭐 대형 이런 행사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역량들이 울산 시민들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울산만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이 꽤 진행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울산, 경주, 포항을 아우르는 해오름 동맹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실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에 대한 추진 계획, 또 앞으로의 의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것은 참 좋죠. 이제 수도권에 뭐든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집중되어 있는 일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참 좋은데, 모양은 좋은데 실상 들어보면 권한이 없어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 너무 이렇게 선언적 의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할 것이다. 또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그렇지만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라는 이름 하에서 가덕도 공항 28조, 또 진주 경남 같은 경우는 신항, 진주 신항 14조, 12조에서 14조로 올랐더라고요. 저는 좀 배가 아팠어요. 울산시장으로서는. 이제 말씀하기는 울산에 광역철도망 3조 했지 않느냐는데, 이 금액도 3조는요, 그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 광역철도망은 울산만의 이익이 아니고 3개 도시가 공히 이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또 이런 교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적 우위는 지금 부산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쇼핑이라든지 관광 뭐 이런 부분이 부산이 훨씬 더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자금 여유 유출이 심한데, 아마 교통이 더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블랙회복 형성, 빨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 뭐 컨트롤에서는 그것도 다 안고 가야 될 부분이지만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단독 1위라도 타지로 빠지러 가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 간다면 그 지점에서는 함께 가야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지점 가기까지는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울산이 중심이 돼서 울산이 경쟁이 갈 수는 없느냐. 그걸 본다면은 신라권, 옛날처럼 서라볼권,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이제 해오름, 해가 뜨는 게 이 울산의 간절곶, 또 경주 불국사라든지 또 포항에는 호미곶 있잖아요. 네. 그런 공동체가 또 역사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아마 하나의 벨트를 만든다면 관광이라든지 또 산업 같은 게 아마 새로운 또 지역 경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인구면도 한 200만이 됩니다. 경제 규모를 보니까 9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포항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완성하고 이런 거는 우리 울산 같은 데를 한다면은 아마 서로 상계 도시가 상호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자 목적이 뭐겠습니까? 울산이 중심이 되겠다는 건데, 우리가 의료가 부족해서 부산이나 서울 많이 가는데 포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경주 포항은 우리 울산대학병원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교통망만 연결하고 지역 정서만 형성한다면은 울산이 새로운 또 시장이 하나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신라권을 어떤 형태든 간에 묶어가는 것이 울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한다든지 부정적인 시장은 아니지만은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 지점까지는 좀 천천히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요, 포항, 경주와 연계가 되는 교통망도 신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 장기적 측면에는 부산에서 지금 울산까지 오는 요 철도망, 대구까지 가는 철도망 이런 거를 고속철도망을 포항까지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주하고 울산은 저희들 이미 발표를 했지만 수소 트랩이라든지 교통의 편리함, 도로망만 잘 뚫어놔도 아마 일일 생활권이 상당히 접근을 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신라권만 본다면 울산이 가장 또 우위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앞서서 문화 행사,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도 하반기에 대형 행사들 큰 차질이 없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울산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잖아요. 10월에 전국체전 그리고 전국 장애인체전이 열리는데 아무래도 선수, 관광객들이 울산으로 많이 오게 되는 그런 시기일 거란 말이죠. 앞으로 어떤 울산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어떤 성과를 기대하실까요? 예, 전국체전을 갖는다는 것은 외지에 참 많은 분들이 울산을 방문해 주시잖아요. 선수는 당연히 오시는 거고, 또 선수를 응원하는 이 각 시도에서 많은 그 관광객도 오실 것인데,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 울산이라는 게 퍼스트 이미지가 공예도시. 그러니까 공업지구라는 게, 산업수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공예도시라는 그런 등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상을 울산을 보면 굉장히 환경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미지는 아직까지 공예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장들 제가 이렇게 울산 오신 분들 여쭤보니까 울산이 그렇게 환경적인 줄 몰랐대요. 외부에서 본 울산의 모습하고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더라. 또 자연 그 환경이라든지 관광의 여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더라. 그래서 왜 이런데 울산의 외부에서는 공예도시라는 거, 공업지구라는 거, 이런 것만 우리 인식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이 여러 의미를 있겠지만은 저희들 울산이 친환경도시라는 걸 꼭 좀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 시도에 성적도 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준비할 게 많죠. 친절이라든지 첫째, 따뜻한 울산 사람만의 정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또 울산이 제일 남맥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이 울산이 지금 풀어야 될 숙제인데, 이런 거 저희들이 완벽하게, 특히 코로나에 대한 이런 부분, 해외에서도 지금 해외 동포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그런 부분을 울산시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은, 제일 큰 목적은 울산이 공업도시면서도 굉장히 친환경 도시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들 쫙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교통체증 영향 안 받는 대중교통이 없다는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원하는 문제를 충족시켜준다면 울산의 청년들이 많이 떠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울산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을 이제 희망하고 있었는데, 알아보다 보니까 울산에 이제 가고 싶은 학과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경남권, 부산권 정도로 해서 대학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인프라와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울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의견 그리고 질문을 들으셨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 총체적인 질문을 한꺼번에 던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교통, 일자리, 여가 인프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울산시에서 풀어야 될 게 참 많죠. 사실 어째 보면 광역시지만 급할 시라 할 만큼 급하게 인구가 평창하면서 또 기업 위주로 울산시가 이렇게 경영이 돼 있는데, 이 안을 내다 보면은 갖춰야 될 부분이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시민들이 주신 의견처럼 교통이라든지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 하나하나 풀어야 될 문제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는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 고급의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유치,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고급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3대 주력에 관계되는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수소나 전기라든지 계름이라든지 이 신산업, 혁신산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착실히 해야
그거로 신선하면 미래가 담보되는 부분이니까 그로 인한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총괄적으로 답을 말씀을 드리고, 교통은 사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 대중 이 교통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울산은 지하철 뚫기는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면적은 서울이 1.7배인데 이 집 앞에서 교통의 요지가 사실 울산은 타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이 도심 쭉 이렇게 집합이 되어 있지만, 울산은 뚝뚝 5개국은 떨어져 있어서 지하철 운영하기는 그렇게 교통의 편리,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또 지하철은 지금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적자 운행이 너무 많습니다. 시세적은 너무 갉아먹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그나마 대중교통의 트랩이 가장 그래도 적은 예산과 교통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트랩은 저희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장 지금 이제 대중버스가 지금 저희들 운영하는데, 이거 역시 지금 비효율적으로 좀 운영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광역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할 겁니다. 좀 이렇게 지금까지는 뭐 2중, 3중으로 겹치는 부분도 시키고 빙빙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 지금 뭐 준공영제 버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연간 우리가 한 1,100억 들어갑니다. 한 달에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적지 않은 재정입니다. 그런데도 뭐 시민들의 그렇게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버스 개선을 지금 할 겁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거 없었냐? 교통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런 노선 개편에 따라서 많은 경영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교통 약자를 위한 편리함을 저희들 메꿔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 측면을 본다면은 울산이 아까 뭐 잠시 말씀했는데 노잼 도시에서 대전이 꼴등이라네요. 울산이 2등이라는데 앞으로는 울산이 최상위 1, 2등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문화적 측면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또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이 마스터 프레임을 한번 짜볼 생각입니다. 대화관 강변에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대공연을 만든다든지 또 케이팝 학교를 만든다든지 문화와 관계되는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전에 우리 울산에 찾아온 관객들이 좀 많았어요. 그 물론 이제 스토리 텔링 때문에 이 장청포 같으면은 우상호 고래 변호사 문제. 네. 그래서 장세포 고래 때문에 많이 온대요. 또 여름에는 진화나 일산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번에 MBS에서도 스모 페스티벌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울산 찾아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줬어요. 그럴 수 있는 이 문화적인 부분은 저희들 좀 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자 말했으니 하나는 산업, 하나는 문화 관광 쪽으로 투 트랩으로 울산 시정을 이끌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민께서 말씀하신 교통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네. 또 문화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 이런 걸 좀 해결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좀 집값도 지금 사실은 뭐 저 기장이나 간다든지 아니면 울주나 북구 변들에 나가신 분이 뭐 때문에 나가시겠어요? 아무래도 집값 부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를 이용한 우리 집을 좀 집값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시 행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임기 초반입니다. 내년과 더 먼 미래까지 어떤 준비를 할 계획이시고 또 발전을 해나갈지, 시장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런 계획들, 목표들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느 시장이든 적은 시든 뭐 광역시든 일반 뭐 지방자치단체든 그 단체장이 된다는 거는 그 지역을 잘 먹고 잘 사게 하는 행위잖아요. 거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울산이 그래도 가장 위대한 울산이라고 제가 새로 만든 위대한 울산의 비전을 제시한 만큼 그 비전이 뭡니까? 옛날처럼 젊은 도시, 부자 도시, 잘 사는 도시 만들고자 하는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제가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담는 여러 가지 문제는 제가
후보 시절에도 이미 많은 공약을 발표한 만큼 공약 이행을 차근차근 제가 밟고 난다면은 아마 울산이 과거의 모습으로 또 그보다 더 뛰어난 모습으로 울산이 발전한 면모를 우리 시민들께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시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최종적 목표는 울산을 잘 먹고 잘 사는 도시로 시장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울산에서 재미나게 일하고 또 앞으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울산이 될 수 있길 함께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다운 울산. 여러분은 어떤 울산을 생각하며 어떤 울산을 꿈꾸십니까? 일자리와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현재 산업은 물론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 김두겸 울산시장이 그리는 울산의 오늘과 내일이 시민들이 만족하고 울산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집 대담 김두겸 울산시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